예, 그러면 차이나 TV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도 좀 연이어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오늘 장에서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시 기준으로는 상해 종합 지수가 3,574로 잡히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후부터 상승세가 좀 커지면서 3,600포인트도 지금 회복을 한 모습이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는 1% 내외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장중 변동성이 컸던 만큼 앞으로의 흐름들도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중국 경제에 대한 트렌드들, 동향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국 투자에 있어서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이나 지표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요즘 중국 소비 동향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소비 동향을 지금 살펴볼 경우 이제 2015년에서 19년까지의 중국 연간 소매 판매 성장률은 약 6.2%, 온라인 소매 판매의 경우 약 22.3%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소비가 제한됨에 따라서 이제 소매 판매액이 연간으로 3.9% 감소하는 부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 시장이 글로벌리하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진행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대외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내수 시장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발표된 주요 경제 정책인 양신일중과 쌍순환 등은 모두 투자와 소비를 늘림으로써 내수 시장을 성장시키고 하자 하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1월 진행된 19기 5중전회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초대형 규모의 국내 시장 건설과 내수 소비 확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제 14차 5개년 기획의 방향성이 중국 국내 소비 시장의 발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를 직격탄을 맞고 나서 중국 증시도 V자 반등을 이뤄냈을 때 초반에는 이제 중국 정부 주도로 한 투자로 좀 지표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후에 이제 소비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 회복으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역시 연구원님도 소매 판매에 대해서 요즘에 주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국내 소매 판매가 늘고 국내 소비가 계속 확장이 되다 보면 중국 역시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쪽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중국 이커머스 시장 동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 한 해를 보시면은 글로벌 이제 오프라인 소매 유통 시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상당히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의 선전이 돋보였는데요. 이제 북미와 유럽의 경우 지난해 아마존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고 한국 쿠팡의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전년 대비 85% 증가한 바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추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 그리고 찡동의 매출액은 각각 전년 대비 28% 그리고 23% 증가하였습니다. 이 그간 상대적으로 이커머스 침투율이 높지 않았던 이제 지역까지 시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춘절은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연초 이제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서 질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춘절 기간 이동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 소비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활동 제약이 온라인 소비로 이어지면서 호재를 보였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시지 못한 분들께서 이제 친지나 지인께 이제 이커머스를 통해서 선물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국 누적 택배 발송 건수가 6.6억 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로 했을 때 2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작년부터 코로나19는 중국 소비 주무대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 춘절 기간 얘기도 물론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점유율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이제 이커머스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 이커머스 시장은 이제 중국의 평균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여력 향상,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보급에 따른 이제 참여자 증가, 그리고 정부의 신소비 발전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이제 4억명 수준이었던 이제 이커머스 이용자가 약 2020년 수준으로 7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이제 중국 인구의 약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알리바바가 이제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62%를 점유하여서 여전히 압도적인 1위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찡동, 핀토토 등 후발주자들이 가격에서 민감한 3선 그리고 4선 도시를 집중 공략함에 따라서 알리바바가 점유하고 있는 이러한 독보전 1위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시장의 지각 변동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변화 역시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중국 규제 당국에서는 이제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지침은 이제 독점 계약 그리고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금지함으로써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메이토안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였습니다.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 타 플랫폼의 중복 입점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반독점법은 이러한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이제 시장 2위 그리고 3위 업체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또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제 작년에 알리바바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엔트그룹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상장에 실패한 점 역시 중국 이커머스 업계에 있어서 매우 큰 뉴스입니다. 이제 엔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페이를 통해서 알리바바 그룹의 소비를 위한 결제 및 대출 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그간 엔트그룹의 소액 대출 서비스가 이제 알리바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를 우려한 규제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음으로써 그 확장력을 지금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는 찡동이나 핀토토 등 경쟁자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뉴스입니다. 예. 현재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현황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업 분석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지 오늘도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도 일상생활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징둥물류가 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 징둥 산하의 물류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명 택배회사 물류창고인데 사실 징둥 산하에서 나스닥 쪽에서 2014년에 이미 한 차례 상장이 되었었고 지난해 6월 달에 홍콩에도 한 차례 상장이 되었었고 예정대로라면 세 번째 IPO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모가 엄청 큰데 주목해봐야 할 점이 세계에서 최초로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로 로봇이 하고 있는 물류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이 징둥닷컴에서 받은 물건 중국인의 한 90% 정도가 새벽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배달이 되고 상자도 깨지지 않는다고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이 징둥물류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징둥물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시가총액은 44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4조 원, 2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73%, 매출액은 20% 정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매출도 한 8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네이버, 쿠팡, 신세계, 이마트 등등 많은데 코리아센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6,900억 원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최근 들어서 쿠팡 상장 소식 속에서 크게 주가가 올랐었죠.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작년 3월 달에 주가가 한 3,000원 정도였는데 장중에 올해 들어서 13,300원 정도까지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 주가 수익률 76% 정도로 잡아지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말할 것도 없겠죠. 미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전년 대비 38% 정도 증가가 되면서 139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 시가총액 또한 1,700조 정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1년 주가 수익률도 57%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커머스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기업 분석해봤습니다. 참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더블 체크하는 김다은 앵커의 열정 칭찬합니다. 오늘의 기업은 징둥물류였는데요. 그러면 또 연구원님이 꼽아주고 있는 포인트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이 이제 중국 2위 이커머스 플랫폼의 자회사인 이제 징동물류인데요. 예. 이제 16일 홍콩 거래소에 IPO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시가총액이 약 400억 달러 그리고 징동닷컴 현재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 수준인데요. 이제 중국 이커머스 3강은 알리바바의 강점이 다양성, 그리고 핀토토의 강점이 가격, 그리고 찡동의 강점이 물류라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앞에서 새벽 배송이 한 90%는 다 가능하다더라라는 것도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네, 이제 찡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년에 걸쳐서 이제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해 온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직매입과 이제 직영 물류 센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제 물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국 800개의 물류 창고와 그리고 25만 명의 물류 배송 직원을 통해서 약 88% 정도의 지역 내에서 24시간 내 배송이 보장이 가능하고 70개 도시에서 12시간 내 배송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참 중국의 땅덩어리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물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업의 실적 현황은 또 어떤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찡동 물류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495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6조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약 43% 증가했습니다. 이제 2019년과 2018년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498.5억 위안 그리고 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2%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이제 2017년 분사 이후에 진행한 물류 아웃소싱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가세가 향후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물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손실 폭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27.6억 위안을 기록하였는데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에서 20% 줄어들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 폭이 더더욱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 조금 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워낙 이제 뭐 설비 비용이 많이 드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순손실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들어봤고요. 사실 어떤 이렇게 절대값을 보는 것보다 비교하는 게 저희들은 감이 더 잘 와서 알리바바하고 진동닷컴하고 물류 시스템이 그러면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중국 이커머스 2강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와 찡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다른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찡동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알리바바의 시스템 먼저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은 알리바바는 이제 2013년부터 전국 24시간 그리고 글로벌 72시간 내 배송을 목표로 차이냐오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류 창고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그리고 배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서 이제 전체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찡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07년도부터 직접 물류 운송을 이제 시작을 하여서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 아마존의 이제 풀필먼트 시스템을 가장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경우에 많이 들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매입을 통한 품질 관리 그리고 자체 물류 센터로 인한 이제 배송의 속도 등이 훨씬 더 이제 알리바바에 비해서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훨씬 아직 더 많아서요. 그 이후 설명도 좀 추가적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리바바와 이제 찡동닷컴이 어떻게 이제 그 물류에서 강점을 비교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전체 물류량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큰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알리바바의 차이냐오 네트워크에 소속된 회사들은 이제 메이저 택배 6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 전체 물류에 있어서 약 80% 정도를 지금 알리바바가 간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는 이제 이윤을 찾아서 이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고객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1선 도시 그리고 2선 도시 위주로 물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발달된 지역들 내에서는 이제 배송이 빠르게 유지될 수 있지만은 이제 3선, 4선 그리고 5선까지 가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품질과 서비스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반면에서 찡동닷컴을 비교해 볼 경우에는 찡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시스템을 본인들이 직접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약 800여 개의 이제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찡동닷컴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 물류 센터의 이제 면적만 놓고 봤을 때는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마존과도 비교해서도 약 2배 가까이 더 큰 그런 이제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선 도시뿐만이 아니라 3, 4선 도시에서도 이제 소비자들께서 똑같은 수준의 그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매우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단순히 이제 가격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다들 향상하시면서 이제 또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그런 추구가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찡동닷컴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고품질 배송 서비스가 이제 향후 중국 시장에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유율 측면에서 알리바바의 경쟁 사이에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네,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와 찡동을 비교했을 때 이제 찡동이 좀 더 현재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설명다 드렸다시피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1위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네. 이제 찡동이나 이제 핀터토어 같은 이제 텐센트계 이커머스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이제 공동 3, 4선 도시에서 선호받고 있는 공동 구매 형식을 채택을 하여서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제 알리바바와 이제 비슷한 수준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반독점법이 전개됨에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의 강점은 다양성이었는데 이제 판매자들이 이제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찡동이나 이제 핀토토어 같은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입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알리바바의 강점이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와 3위 업체가 1위 업체를 따라가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되었다. 올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동 물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